지난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F1 2026 시즌 첫 프리시즌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각 팀들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레이스카를 트랙 위에 등장시키며 다양한 주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해밀턴이 1등 찍었지롱! 2026년부터 새롭게 합류하는 아우디, 캐딜락까지 모두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11개 팀 중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팀이 있습니다. 테스트 일정까지 차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윌리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2025 시즌 중위권 최강으로 도약하며 새로운 F1 시대에서의 부활을 꿈꾸던 윌리엄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최애 카를로스 사인츠 때문에 원투 피니시가 눈물을 삼키며 준비한 윌리엄스의 2026 시즌 준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F1에서 윌리엄스의 성적은 눈물 날 정도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18년 9위, 2019년 12위, 2020년 10위, 2021년엔 8위로 살짝 반등했지만 2022년 다시 최하위, 2023년은 알렉산더 알본의 활약 덕분에 7위까지 올라섰지만 2024년에는 또다시 9위까지 떨어지는 등 윌리엄스는 한때 F1을 호령했던 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거의 찬란했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채 만년 하위권 팀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2023년 윌리엄스 팀의 새로운 수장으로 합류한 제임스 바우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직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지난 수년간 윌리엄스의 발목을 잡았던 오래된 생산 방식과 IT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며 차량 개발 프로세스를 현대화해 나갔죠. 또한 페라리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카를로스 사인츠를 새롭게 영입하는 등 윌리엄스는 포디움을 노리는 중위권 최강자 자리를 목표로 팀 재건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마침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죠. 2025 시즌 알렉스 알본이 전반기에만 무려 5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중위권 경쟁에서 일찌감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심지어 후반기에는 팀에 적응한 사인츠가 2번이나 포디움에 오르는 등 윌리엄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팀이 7년간 획득한 84포인트를 거뜬히 뛰어넘는 137포인트를 한 시즌 만에 거둬들였고 컨스트럭터 순위 역시 무려 5위를 차지하며 중위권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규정 변경으로 모든 경쟁 규칙이 새로워지는 2026 시즌을 앞두고 윌리엄스가 사용하는 메르세데스의 엔진 성능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돌면서 F1 명가 재건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하지만 2026 시즌의 시작을 날리는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윌리엄스가 차량 문제로 불참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지며 윌리엄스의 팬들이 가진 기대감은 한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윌리엄스는 이전에도 프리시즌 테스트까지 차량 완성을 제때 하지 못하며 해당 시즌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본 과거가 있습니다. 2019년 윌리엄스는 차량 조립이 늦어지며 프리시즌 테스트 초반을 통째로 날려먹었고 이후 테스트에 참가한 윌리엄스의 차량에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부품이 등장하기도 해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차량을 테스트에 가져오긴 했지만 경쟁팀들 대비 차량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고 설상가상 스페어 파츠가 부족한 탓에 개발 일정이 꼬인 상태로 시즌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윌리엄스의 차량 제작 지연 이슈가 터졌으니 팬들의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팀의 수장인 제임스 바우즈는 2026 시즌 신차인 FW48의 제작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자신이 처음 팀에 부임했을 때 겪었던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임스 바우즈는 과거 메르세데스 황금기 시절 팀의 전략 감독으로 활약했고 해밀턴과 함께 팀의 최전성기를 함께 보낸 커리어를 인정받아 2023년 윌리엄스 팀의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우즈는 자신이 메르세데스 시절 겪었던 경험과 업무 방식을 윌리엄스 팀에도 그대로 적용해 신차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죠. 하지만 당시 윌리엄스의 시스템과 도구는 바우즈가 생각했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량 제작 로고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표에 의존할 정도로 구식 시스템이었고 공장 직원들은 요청한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부서간 소통조차 그다지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바울즈는 다양한 혁신을 통해 팀 개선을 이뤄냈고 그의 노력 덕분에 실제로 윌리엄스의 차량 설계 및 생산 수준 역시 꽤나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셰시와 엔진까지 모든 게 뒤바뀌는 F1의 2026 시즌 대규모 규정 변화로 인해 차량을 만들기 위한 작업량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까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바우즈는 윌리엄스의 2026 시즌 레이스카인 FW48에 대해 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최고의 디자인을 가진 차라고 정의 내렸었는데요. 문제는 윌리엄스가 그토록 복잡한 차를 제 시간 내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갖추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죠. 더욱이 윌리엄스는
윌리엄스는 2026 시즌 레이스카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에어로다이나믹과 서스펜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끝까지 다듬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셰시나 굵직한 에어로다이나믹 파츠, 바디워크 같은 핵심 부품 설계를 최대한 늦게까지 확정짓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늦어진 설계를 실제 부품으로 찍어내는 생산 과정 역시 윌리엄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 FW48은 차량 충돌 테스트에서도 무려 3번이나 탈락하며 제작 시간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보다 복잡하고 공격적인 설계와 촘촘한 패키징으로 차량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충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탓에 설계를 수정하고 차량을 다시 제작하고 충돌 테스트를 다시 받는 일을 반복하며 결과적으로는 애꿎은 시간만 낭비하게 된 셈이죠. 그뿐 아니라 차량 중량도 20에서 30kg 정도 초과됐다는 루머까지 있습니다. F1에서 30kg은 조금 무거운 수준이 아닙니다. 차량의 성격 자체가 바뀔 정도의 무게이고 랩타임으로 치면 대략 0.6초에서 0.9초, 상황에 따라 그 이상까지 손해를 보는 수준이죠. 윌리엄스가 이런 치명적인 차량의 과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차질이 생겼다는 건데, 팀의 수장인 제임스 바우즈가 이러한 루머에 대해 확실히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윌리엄스는 2026 시즌 새로운 레이스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를 밀어붙였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업무량을 팀의 역량이 커버하지 못했고, 심지어 충돌 테스트와 차량 과체중 이슈까지 겹치며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윌리엄스는 F1의 11개 팀 중 유일하게 1월 말 바르셀로나 비공개 테스트에 불참한 팀이 됐습니다. 5일의 기간 중 3일간 트랙 위를 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고, 경쟁팀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얻는 7차 주행 데이터들을 자신들만 얻지 못하게 됐죠. 이는 엔지니어와 드라이버가 새로운 규정의 차와 엔진을 트랙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인치고 괜찮을까? 그럼에도 윌리엄스의 수장인 제임스 바우즈는 FW48이 바르셀로나 테스트를 놓친 것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2월 바레인에서 진행될 2번의 3일 테스트면 팀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죠. 그는 이미 다른 팀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달린 트랙 타임이 작은 의미에서 윌리엄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가 사용할 메르세데스 엔진과 기어박스가 다른 팀들에 의해 충분히 테스트됐고, 이는 윌리엄스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에 실제로 가지 못한 대신 강도 높은 가상 트랙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셰시, 엔진, 기어박스를 함께 묶어서 테스트한 것이며, 이를 통해 차 안에 숨어있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했다고 알려졌죠. 그리고 지난 2월 3일 윌리엄스는 마침내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FW48의 새로운 리버리를 공개했고, 며칠 뒤 실버스톤에서 첫 쉐이크다운 주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차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윌리엄스의 2026 시즌 준비는 그다지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새로운 규정을 앞두고 여러 혼란도 있었고 초유의 일정 지연까지 겪었죠. 하지만 그런 몇 가지 장면들만으로 윌리엄스가 올 시즌을 망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가 제대로 펼쳐지진 않았기 때문이죠. 낡은 걸 때려 부수고 새로운 걸 다시 세우는 일은 대부분 멋진 그림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망가지는 과정을 겪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혁신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2026 시즌을 준비하는 윌리엄스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차 개발이 늦어진 이유도 단순히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차를 들고 나오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보이죠. 물론 그들의 선택이 오만일 수도 있고 그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F1의 규정이 완전히 바뀌는 2026년은 모든 팀의 경쟁 구도가 뒤집힐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윌리엄스는 그 리셋 버튼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모아온 시간과 자원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월 바레인 테스트에서, 그리고 3월 호주 개막전에서 윌리엄스의 이런 선택이 늦었지만 옳은 결정으로 남을지 아니면 야망이 부른 대참사로 남을지 확인할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2026 시즌 윌리엄스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저의 최애 선수 사인츠와 알본은 과연 올 시즌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윌리엄스의 2026 시즌 전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